네, 다시 16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진핵세포의 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옳지 않은 것. 핵은 이중막인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스포츠와 연결되어 막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맞죠? 그림을 확인해 보면 기본서의 그림을 확인해 보면 핵의 이중막과 이제 조면스포체가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리보솜이 붙어 있으니까 조면세포체인 것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은 염색사는 체세포 분열 직전 더 감겨져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될 수 있을 정도로 굵은 염색체 구조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중기 때 보잖아요. 현미경으로 염색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중기 때 우리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더 감겨져서 굵은 염색체 구조가 되는 거 맞죠? 이는 전령 RNA라고 불리는 mRNA 불리는 특별한 RNA가 DNA 지침에 따라 합성되는 장소이다. 핵에서 mRNA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맞지만 인과 mRNA는 아니죠. 인은 rRNA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mRNA가 아니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핵막에는 단백질이 늘어선 핵공이 있어서 이를 통해 분자들의 이동이 조절된다. 이를 통해 핵막을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 맞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핵공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요. 그 핵으로 보내주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단백질이 있고 핵 밖으로 핵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 있어서 세포질과 핵 안의 물질이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 mRNA가 아니라 rRNA였다. 17번.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하는 문제죠. 옳지 않은 거 체크해주고 읽어볼게요. 해당 과정은 세포의 세포질에서 일어나며 포도당이 2개의 피로부산염으로 2개로 맞죠? 해당 과정. 피로부산 2개, ATP 2개, 그 다음에 NADH 이 친구도 2개가 생성된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둘둘둘이다. 이렇게 해당 과정은 둘둘둘. 2번 피로부산염의 산화와 시트르산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맞다. 피로부산염의 산화는 이제 아세틸코에이로 되는 거니까 이제 외막을 통과해서 이제 피로부산염 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시트르산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그 내막에서의 전자전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안쪽 내막의 안쪽 기질에서 시트르산 회로가 일어나게 돼 있다. 피로부산염의 산화는 통과하고 나서 외막을 통과하고 나서 시작되고 시트르산 회로는 이제 기질 내막의 안쪽 기질에서 일어나겠다. 그래서 맞는 보기고 3번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전자가 NAD 플러스로부터 산소로 이동하며 에너지가 발생된다. 전자가 NAD로부터 산소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전자는 NADH로부터 이동하는 거죠. 네. NADH가 이제 NAD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고 수소는 밖으로 막사이 공간으로 막사이 공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농도 구배가 생기고 수소 이온에 대한 농도 구배가 생기고 결국 마지막에는 산소가 전자를 받게 되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3번은
요 NAD 플러스라고 했던 것 때문에 틀리고, 기질 수준 인산화보다 산화적 인산화에 의해 ATP가 더 만들어진다. 당연하죠.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는 에너지가 얼마 안 만들어집니다. 이걸로는 대부분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 18번 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맞는 거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감기는 세포가 새로운 물질과 세포 내 소기관을 합성하는 세포 성장기이다. 그쵸? 세포 성장기이죠. 감기는 특히 세포 내 그 소기관을 합성을 많이 하려면 G1기에서 그 많은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번에 전기의 중심체로부터 미세소관이 빠르게 자라나 방추사가 형성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중기에 가서 그 염색체 친구들을 중앙에 배열하겠죠. 다 중기의 DNA 복제가 일어나 벌써 이상하죠. 중기의 DNA 복제. DNA 복제는 중기 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DNA 복제는 S기 때 일어나야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다가 틀렸기 때문에 2번, 3번 날라가고, 이제 라가 맞으면 답은 4번이네요. 후기의 염색체 구조가 염색사로 풀리고 방추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 설명은 맞는 설명인데 후기가 아니에요. 후기가 아니고 말기입니다. 말기는 전기에서 일어났던 거에 그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염색체 구조가 염색사로 풀리고, 그럼 전기 때는 염색체로 꼬이고 이런 게 일어나고, 전기 때 방추사가 형성되죠. 그런데 말기 때는 방추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가 아니라 전중 후말 말기입니다. 말기이면서 방추사 형성, 방추사 사라지기, 염색체 구조가 풀린다. 전기에서는 염색체 구조가 응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로 반대예요. 전기랑 말기랑요. 그래서 라는 틀린, 왜냐면 후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 ABO식 혈액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한 유전자에 대하여 세 종류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가진 걸, 한 자위에 세 개를 가진 걸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르죠. 복대립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대립 유전자들은 적혈구 표면의 특정 탄수화물 항원을 발현을 결정한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 탄수화물 종류까지 외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탄수화물 종류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A형, B형은 다른 특정 탄수화물을 가지고, 그리고 O형은 A, B에 대한 탄수화물이 뭐 붓기 전 상태에 탄수화물이 붙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탄수화물의 종류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탄수화물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 그리고 3번 AB형은 두 가지 대립 유전자의 불완전 우성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불완전이 틀립니다. 불완전은 예시로 들면, 불완전의 예시는 꽃이 있죠. 꽃, 분꽃이라고 하나요? 우성과 열성이 있으면 우성과 열성이 있으면 이 꽃의 색깔은 분홍색으로 표현이 된다.
이제 반반 섞이는 그런 걸 이제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고, 지금 AB형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공동 우성이라고 말해줘야죠. 공동 우성. 왜냐면 AB가 있으면 AB 혈액형이면 A도 있고 B도 있고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우성이 아니라 공동 우성으로 표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라서 답은 3번. O형 혈액형에는 A형과 B형에 각각 반응하는 항체들이 들어있다. A 알파 베타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A형에는 베타, B형에는 알파, AB형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도 4번도 맞는 보기. 20번 다면 발현을 설명한 형상은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다면 발현은 유전자 하나가 여러 개의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거. 유전자 한 개가 여러 개의 표현형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럼 답을 보면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로 빈혈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콩팥 뇌도 손상됐다. 지금 유전자 돌연변이 하나 일어났는데 빈혈, 콩팥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타겠죠. 콩팥, 그 다음에 뇌. 하나 돌연변이 됐는데 세 개가 문제가 생겨? 이거 가능성이 있겠네요. 답으로. 성인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수십 개 알려져 있다. 이 경우는 2번은 유전자가 엄청 많은데 관련된 형질은 키 한 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전자 한 개가 여러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유전자가 형질 한 개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면 발현이 아닌 거죠. 3번도 일란성 쌍둥이 키와 피부색이 서로 다르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어떤 형질을 결정할 때 다양한 영향이 키와 피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3번도 틀립니다.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고립된 집단에서 청각장애자 비율이 높다. 이 경우는 다면 발현이 아니라 계속 이제 같은 그 가족끼리 결혼을 하면 가족끼리 가진 유전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열성이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이렇게 어떤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유전자 비율 이렇게 있는데 태어날 수 있는 자손을 봤더니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한번 여기서 부부가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부부가 뭐 된다고 치고 또 이제 이렇게 부부가 된다고 치고 또 이렇게 부부가 된다고 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이 경우는 우성만 있으니까 어차피 뭐 이런 나쁜 형질이 드러나지 않겠죠. 그래서 어떤 집단이랑도 결혼을 해도 애를 낳아도 문제가 발생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서로 결혼을 하면 애를 낳으면 열성을 자식으로 이제 태어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 가능성 내에서
또 열성끼리 유전자끼리 해서 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자식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만약에 고립되어 있지 않으면 누군가가 고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 그냥 이런 친구들이랑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죠. 고립되지 않으면 이런 친구들이랑 결혼하고 다시 이제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는데 또 이런 친구들이랑 결혼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또 계속 이제 우서만 나올 거고 여기도 열성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까운 친척끼리 결혼하는 고립된 집단에서는 청각장애자 비율이 아니라 여기를 청각장애자가 아닌 다른 걸로 바꿔도, 다른 안 좋은 걸로 바꿔도 이제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은 맞는다 이거예요. 설명은 맞지만 다면 발현이랑 관계가 없다 얘도.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은 설명은 다 맞지만 다면 발현과 관계가 없고, 다면 발현은 1번과 관련이 있다. 한 개의 유전자가 여러 개의 표현형에 그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게 다면 발현이니까 20번은 1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번, 전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NA 중합효소가 5' 말단부터 프라이머를 제거. 여기서 틀렸죠. 프라이머를 제거. 프라이머가 아예 없습니다. 전사를 할 때는. 그러니까 DNA 중합할 때는 RNA 프라이머가 존재했을 텐데, RNA 전사할 때 RNA 중합효소는 프라이머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붙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 제거하고가 틀렸기 때문에 1번. 그리고 문제 풀 때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만 지금은 풀이하는 거기 때문에 다 확인해 볼게요. 프로모터의 RNA 중합효소가 특이적으로 결합하여 전사를 시작한다. 맞죠? 그리고 중합효소만을 결합하는 게 아니라 전사 인자도 같이 복합체로 전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전사 인자들이 붙으면서 순서대로 붙으면서 전사와 관련된 이런 작용들을 할 거예요. 네. 전사 이제 인자죠. 이게 D, B, F 그리고 중합효소 2, E, H 이런 식으로. 그리고 RNA가 신장됨에 따라 RNA는 DNA 주형으로부터 분리돼 나온다.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4번에 전령 RNA는 전사가 종결되기 전에 인트론 제거가 일어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요거 3, 4번을 한번, 그러니까 4번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mRNA가 완전하게 만들기 전에 핵 내에서 여기 핵에서 이제 mRNA가 만들어져서 세포질로 나올 텐데, 이렇게 세포질로 나오기 전에 mRNA는 전사가 되는데 이 캡이 붙고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이 돼요. 스플라이싱이 뭐죠? 인트로는 없애고 이제 그 번역되는 부분 엑손들만 이렇게 이제 남기는 거죠. 그래서 스플라이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 A 꼬리가 붙습니다. 네, 폴리 A가 꼬리가 붙고 그 다음에 전사 종결 신호를 받으면 전사 종결 신호 받아요. 전사 종결 신호 서열을 만나도 바로 전사가 즉시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전사 즉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사를 했다가 이제 다 분해되고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사 종결 신호들을 만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났다 끝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뭔가 관성처럼 앞으로 쭉 나가면서 더 전사를 하는데 그 전사시키는 거는 결국 분해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5캡 스플라이싱 폴리에테일 꼬리가 이렇게 남는다. 그럼 이렇게 남는 거는 결국 세포질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번역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사가 종결되기 전에 인트론 제거가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플라이싱. 인트론이 제거가 되죠. 언제? 전사 종결이 되기 전에.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2번 초파리 초기 발생 과정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옳은 것. 수정되기 전 난자에서 향후 머리와 꼬리들 부분이 결정된다. 이 부분은 이제 목의 mRNA, 난자에 있는 목의 mRNA, 난자 세포질, 목의 mRNA의 하나인 이제 비코이드, 그 다음에 나노스, 이러한 이제 목의 mRNA들이 있어서 비코이드는 앞을, 나노스는 뒤를 이제 관여하게 되고요. 앞뒤축을 이제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래서 가가 없는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리고 축이나 체절을 형성하는 유전자 산물이 호메오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 형태 형성 순서가 목의 유전자, 목의 영양 유전자, 그 다음에 간극 유전자, 그 다음에 쌍집의 유전자. 이걸 굳이 외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적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체절극성 유전자, 그 다음에 호메오 유전자, 이렇게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축이나 체절극성 유전자 이 산물이 호메오 유전자를 이제 활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맞는 보기죠. 그래서 나가 없는 3번도 틀린 거. 그럼 결국엔 가나다라니까 뭐 다도 맞는 게 되겠죠. 네, 각 체절에서 몸의 어떤 부분이 발달될 것인지 결정한다. 네, 뭐 눈이 될 부분은 눈이 되고 다리가 될 부분은 다리가 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다보기는. 그래서 라보기에 지금 성체 머리에서 다리가 생길 수 있다. 그렇죠. 이게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머리에 다리가 생길 수도 있고 다리에 눈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그래서 라도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22번엔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23번 요오드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 것은 아닌 거죠.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또 다 맞는 거를 고르면 되겠죠.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기능 무슨 증이 나타날까요?
항진증일까요? 저하증일까요? 요오드가 부족하니까 갑상선에서 만들어내는 티록신, 호르몬이 이제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요오드가 부족하니까. 그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나겠죠. 저하증이 나타나면 이제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갑상선 기능 한지증이면은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텐데 저하증이니까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하면 생각해보면 저혈압 맞는 거고, 대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체내에 뭔가 대사 물질들이 쌓이겠다. 그래서 체중 증가도 맞는 거고, 갑상샘에 이제 요오드가 섭취가 부족해서 그 호르몬들을 분비를 못하니까 그러면 샘의 부피를 비대하게 시켜서 기능을 좀 늘려보자 이래서 아마 보상 기전으로 갑상샘 부피가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답은 4번이죠. 땀 분비 증가는 항진증의 증상이죠. 항진증. 그래서 답은 4번. 아닌 것이니까 4번이다. 저하증, 항진증.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앙대학교 문제들이 반대인 걸 보기에 넣습니다. 수축인데 이완을 넣거나 뭐 아닌데 맞다고 하거나 뭐 그런 식이 많아요. 24번. 교감신경의 활성화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 이것도 이런 문제들 특히 아닌 거죠? 아닌 거? 아닌 거? 교감신경 활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답이 부교감이에요. 부교감 신경 고르라는 거예요. 보통 만약에 중앙대학교에 나오면 교감신경 동공 확장 맞죠? 침샘 분비 촉진, 이거는 부교감이죠. 부교감이 소화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둘 다 침샘 분비 하는데 여기서는 침의 약간 침의 그 성질이 다르거든요. 교감도 부교감도 침을 분비시키지만 그 침의 성질이 다르다. 근데 제가 왜 답을 2번 했냐면 나머지 3, 4번이 너무 맞아서요. 네,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동공 확장하고 기관지 확장하고 배뇨 억제합니다. 근데 침샘 분비도 맞을 텐데 침샘 분비는 부교감으로 봐야 하고 교감신경에서 활성화될 때 나타나는 침은 그 성질이 부교감이랑 달라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거를 그 보기 2번을 다른 거를 침샘보다 아니면 애초에 그냥 소화 효소 이런 걸 내줬으면 좀 깔끔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침샘으로 내셔서 좀 뭔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100% 틀려서 2번이라기보다는 나머지가 100% 맞아서 답이 2번으로 가야 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저는 24번에 2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번. 다음 중 난자가 수정되었을 때 월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태아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태아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을 고르라는 거죠. 네. 이거는 월경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월경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죠? 시상하부에서 이제 자극을 주면 안 되겠죠. 그 이제 FSH나 그런 여포자극 호르몬 이제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도록 자극하는 호르몬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호르몬을 음성 대먹이만 하는 게 바로 프로게스테론이죠. 이거를 약간 면접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피임약 성분에 프로게스테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프로게스테론만 넣지 않고 에스트로겐을 같이 이제 복합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성 대모임으로 FSH나 LH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피임을 한다.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월경 일어나지 않는다는 키워드로 그냥 4번 고르시면 바로 그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번에 뉴런의 흥분성으로 작용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흥분성을 고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풀었던 것 같아요. 이런 기출 문제를 중앙대에서 지난 기출에서 일단 가바와 글리신은 제가 억지성이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했었죠. 그래서 흥분성이 아닌 다라를 제가 가나라고 했나요? 지금 다라입니다. 다라를 억제성. 이 두 친구는 무조건 때려 죽여도 억제성이에요. 그럼 라가 들어간 거 틀리고 다가 들어간 거 틀리고 다가 들어간 거 틀리고 답은 1번. 이제 아스팔테이트랑 글루타메이트 이 두 가지가 흥분성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흥분성 2개 기억하셔도 되고 가바 글리신 억제성 기억하셔도 됩니다. 27번 DNA 복제에 관여하는 효소가 아닌 거 이것도 기출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 기출에 갑자기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DNA 복제할 때 프라이머 필요하니까 프리마즈 필요하고 DNA 연결 요소 왜 그게 기억이 안 나죠? 오카자키 절편 연결해야 되니까 연결해서 필요하고 헬리케이즈 서로 이중 가닥을 벌려줘야 되니까 헬리케이즈 필요하고 그래서 답은 3번 역전세 요소는 RNA를 DNA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복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8번 내재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옳지 않은 것 고른다고 하죠. 맞는 것 고를게요. 이것도 한번 풀었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방접종을 통해 내재 면역을 강화할 수 있다. 예방접종 나오면 내재 면역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예방접종은 적응 면역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주사를 쏴서 내재 면역과 관련이 있으려면 그것도 내재 면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건 수동 면역이랑 좀 가까운 건데 혈청 항체가 들어있는 항체가 있는 혈청을 넣어준다거나 모유를 섭취하는 것, 모유를 복용하는 것 이게 수동이 될 수가 있어요. 수동 면역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내재 면역이랑 같은 결이냐 이게 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예방 접종은 내재 면역이 아니라 적응 면역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
병원체에서만 발견되는 분자와 결합할 수 있는 인지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병원체 분자 패턴 말했었던 것 같은데요. 병원체 분자 패턴 PRR이라고 말했었고, 이 PRR에는 우리가 톨라이크 리셉터도 있었고, 렉틴, 이제 탄수화물 수용체 렉틴도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있었었다. 그래서 설명을 했었고, 3번 항미생물 펩티드를 생산하여 병원체의 독성을 제거한다. 중화시키는 거죠. 가능하다고 했었고, 염증 반응은 내재 변형 반응의 일종이다. 염증 반응은 내재 변형 반응의 일종이 맞습니다. 제가 캡처를 해왔나요? 캡처를 해놓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염증 반응이 그 중요한 반응이라고 하면서 히스타민 비만 세포, 그때 아마 그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기본서 그 부분에. 그래서 염증에서 히스타민 비만 세포 그 부분에 가서 보시면 내재 면역 카테고리에 이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항미생물 펩티드도 있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예방 접종은 내재 면역 아니고 적응 면역이다. 그래서 1번. 29번. 제1형 단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요. 이거 2018년도 21번 문제에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했는데 2018년도 21번이고 아래 30번은 2018년도 19번이라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증상이 다갈, 다뇨, 다식이었어요. 다갈, 다뇨, 다식. 그럼 다갈, 다뇨. 다식이면 지금 식욕 저하가 아니죠. 그럼 나가 들어간 거 다 지우면 그럼 결국에는 또 답이 1번이거든요. 왜냐면 식욕 저하가 아니잖아요. 많이 먹잖아요. 다식인데요. 네. 근데 다식인데 왜 체중이 감소하냐? 야, 왜 체중 왜 감소해? 당뇨병이니까 오줌으로 당이 빠져나간다고 봤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그래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약간 뭐 추론이 좀 어려우니까 당뇨병은 다뇨, 다갈, 다식하고 뚱뚱해지진 않구나.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식욕저하랑 다식이랑 맞지 않아서 라는 틀린 거니까 답은 1번. 30번. 부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죄송합니다. 아는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부신 피질에서는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이 분비된다. 맞죠?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이 분비되죠. 코르티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르티졸. 그리고 이번에는 스트레스에 의해 부신에서의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 맞죠? 이게 단기 스트레스면은 에프네프린이나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 장기 스트레스면은 코르티졸이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신경 신호를 통해 부신 소질에서 호르몬 분비가 촉진된다. 이거 해설 2018년도 19번에서 해설했기 때문에 맞다고 표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신 소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에피네프린이랑 이제 에피네프린이랑 노르에피네프린의 소활동이
증가되는 거 아니죠. 이거 교감 신경 흥분하잖아요. 교감 신경 흥분하면 이제 싸워라 이런 반응이니까 소화가 안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네, 이렇게 이제 2019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시험 전공기초 생물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풀이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나 부족한 설명들 이제 계속 피드백 해주시고요. 제가 계속 이제 문제 틀린 거 고정 댓글에 댓글 달아서 피드백하고 있으니까 풀이 보시다가 이상한 점 조금이라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이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